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환자분들의 해외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꽤 빈번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 여행을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호흡곤란을 가진 COPD나 폐섬유증 천식 환자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을 듣고 싶은 분들은 아마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이실 겁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은 객혈이라고 하는 이제 당황스러운 변수가 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갔는데 혹시나 피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객혈에 대한 걱정부터 비자주 오고 습한 동남아 가서 혹시 균에 옮아오는 거 아니야, 또는 호텔에 이제 청소가 좀 덜 돼 있어서 샤워기에 대해 혹시나 균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망설이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제 동영상은 이런 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행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덜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객혈이 생겨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던 환자분도 있었고요. 생애 첫 번째 객혈이 해외여행 갔을 때 생겼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해외여행이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은 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는데 화농성 가래 증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정말로 너무 심했던 비염이 괌에 가자마자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제가 호흡기 환자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먼저 한번 쭉 나열을 할 건데요. 이 단어들을 듣자마자 원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 질환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일 겁니다. 자, 나열해 보겠습니다. 1번 기후의 변화, 2번 무거운 짐을 든다, 3번 일정이 고되다, 4번 음주를 할 기회가 생긴다, 5번 히터 또는 에어컨을 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6. 말을 많이 한다. 자, 먼저 기후의 변화부터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기후라는 것은 호흡기 환자, 특히 기관지 확장증 NTM 환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후를 포함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예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성 안동 쪽에서 발생했던 경북 산불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산불에서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가 정말 막심했죠. 그런데 그런 산불이 동절기가 아닌 여름에는 일부러 내려고 해도 내기가 힘듭니다. 헬기 수십 대가 물을 퍼날라도 불을 잡기가 정말 힘들었고, 오히려 10분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갈공명이 삼국지에서 연안계라고 해서 적의 배들을 묶은 다음에 불에 태워서 섬멸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잖아요. 아마 분명히 제갈공명은 기후의 변화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겁니다. 바람의 방향뿐만 아니라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기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가 자주 오는 계절에 그런 연안계를 계획했다면, 그렇다면 그건 제갈공명이 아니었겠죠. 자, 저는 제 환자 중에서도 지난 겨울에 어떤 여자 환자분 한 분이 태국 그라비 쪽에 가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기 싫다는 사람을 등 떠밀듯이 여행을 가라고 광고는 못하겠지만 환자분이 먼저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저는 정말 대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에 실제로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셨고요. 기침 가래 증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여자 환자분이 정말 가래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과 기관지 확장증을 겸한 분이었는데요. 가래가 정말 양도 많고 짙었고요. 객혈이 터질 때는 어설픈 필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빨간 피가 막 터지더라고요. 가래를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아마 가래병 검사하면 녹농균도 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이 입마름, 안구 점막 등이 이제 건조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이잖아요. 한의학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기관지 확장증과 쇼그렌 증후군은 병의 뿌리가 비슷한 병인 셈이죠.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이 온다, 이런 이 직렬적 관계가 아니라 몸 전체가 건조한 거죠. 몸 전체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한 가운데 안구 건조, 입이 마른 쇼그렌 증후군, 목의 이물감, 그 다음에 아래쪽 기관지까지 말라붙으면 가래도 끈적끈적해지면서 균이 달라붙으면서 기관지 확장증, NTM, 이런 이 형태, 병렬 관계죠. 이게 하나 때문에 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건조한 가운데 부위에 따라 이 병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쇼그렌 증후군이 겸한 기관지 확장증이면 이 환자분은 그만큼 기관지 점막이 많이 건조하고
점액이 부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환자분의 차고 건조한 점막 상태를 바꾸기에는 태국 남부의 끄라비 같은 환경이면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실제로 이 환자분은 본원의 한약이랑 캔디 그리고 습도계, 도란사민 이렇게 잘 챙겨 가셔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셨는데요. 뭐 가서도 편했고 카톡으로 가래 사진을 보는데 색깔과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환자분은 이제 실제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자기가 잘 활용하면서 기관지확장증의 임상 컨디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올해 겨울에 푸꾸옥을 다녀오신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환상균을 경험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몸의 체형이 상당히 마르고 본원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건성기관지 성향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CT를 보면 분명히 흉부 CT에서는 가래 창고도 있고 병변이 확인이 되는데 CT상 보이는 진행된 정도에 비해서는 가래를 원활히 잘 빼낸다. 제 카톡을 보면 가래가 화끈하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은 분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문제가 없을지 이제 다소 걱정을 하면서 원장님 저 푸꾸옥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길래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부분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으니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히려 이번 여행이 가래 빼기 해보는 과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푸꾸옥 가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짙은 가래가 한국에서는 쉐이크보드를 막 하고 흔들어서 나왔는데 그런 가래들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카톡으로 가래 사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짙은 가래가 나오면 이게 무언가 갑자기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푸꾸옥의 고온다습한 기후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한국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아래쪽에 있는 짙은 가래가 배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분은 한국에서는 늘 목에 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진한 가래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 마른 기침을 꽤 종종 하셨던 분인데요. 푸꾸옥 같은 이제 그런 도시에 가면 짙은 가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말을 저한테 미리 듣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마음 편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기후의 도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원래의 가래 형태로 돌아왔지만 최근에 뛰는 운동을 해보니까 평소보다 짙은 가래, 그 푸꾸옥에서 나오던 가래 같은 색깔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래는 잘 배출이 되는구나. 이 부분 완전히 이제 몸으로 깨닫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가습기나 온욕도 적절히 활용을 하고 뛰는 운동이죠. 줄넘기 횟수도 점점 늘려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행은 호흡기 질환과 자신의 몸의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해서 좋아하실 수는 없지만 자기가 여행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한국에서 힘들었던 증상들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환자분들은 여행을 간 현지에서 객혈이 터지면서 이 여행을 지속해도 될지 아니면 급하게 기구를 해야 되는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한 나라에서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다 싶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행이라는 과정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미리 계산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놓고 적용해 주십시오. 잠깐 이게 제가 스타트 부분에 언급을 드렸던 무거운 짐을 든다, 일정이 고되다, 음주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히터 또는 에어컨을 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여행을 가면 캐리어에 짐을 싸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캐리어에 물론 바퀴가 있긴 하죠. 근데 여행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차나 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에 짐을 싣고 옮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들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간혹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 중에서는 운동을 하고 나면 피가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짐을 옮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 관리하실 때 피가 자주 나오는 분들한테는 이 상체에 무의미하게 힘을 주는 턱걸이 같은 운동, 그 다음에 장을 봐오실 때 한쪽 팔로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여름에 뭐 수박을 사온다거나 또는 무나 뭐 당근 같은 무거운 걸 한쪽 손으로 든다거나 또는 이 큰 화분 같은 걸 이렇게 낑낑대면서 올리는 걸 좀 조심해 달라,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시키는데요. 왜냐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질환은 이 기관지라는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제법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상체에 힘을 꽉 주게 되면 이 기관지 주변으로 혈관에 압력이 걸리는데요. 이 기관지의 피복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혈관에 압력이 걸리면 기관지 쪽으로 피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피곤함이 이건 사실 더 그렇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단체 관광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일정도 고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가 좀 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숙박은 호텔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는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와인이나 맥주, 정종 등이 유명한 도시에 가면 음주도 특산물이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한국에서는 잘 안 드시다가 외국 나가면 이국적인 풍광에 취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호흡기 질환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물을 휘발하면서 갈증을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평소보다 혈액이 세게 돌게 되는데요. 여행 중에 평소보다는 말도 많이 해서 입도 마른 상태에서 호텔에 들어오니까 히터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으니까 건조하다. 게다가 술로 인한 탈수가 생기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평소보다 혈액은 세게 돌고 있다. 이러면 이 기관지가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객혈의 발생 확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도 재작년 정도 즈음에 본은에 다니셨던 환자분이 스페인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여행을 가셨는지.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스페인 여행 중인데 객혈이 터져서 현지에서 저한테 이제 다급하게 새벽에 연락이 오셨는데요. 지금 당장 귀국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뭐 제가 다행히 이분은 원래 알던 분이기 때문에 객혈이 나오는 양이나 뭐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객혈은 확률 게임입니다. 어떤 요인이 환자분의 객혈 확률을 높였을까를 제가 빨리 찾아내서 확률을 낮춰야 되는데요. 근데 여쭤보니까 원래는 안 먹던 와인을 여행지에서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를 포함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경을 써달라. 뭐 이국적인 풍광에 취하더라도 뭐 음주는 좀 조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그 이후로 갑자기 뭐 여행을 끊고 한국에 오신 게 아니라 나머지 여행까지 일정까지 잘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뭐 스페인 초콜릿이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기관작장증 NTM 환자는 여행 중에 혹시라도 객혈이라는 병수가 발생할까봐 여행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뭐 인생에 사실 여행이라는 건 아주 꿈꾸던 하나의 어떤 이벤트잖아요. 만약에 호흡곤란이 없고 운동 능력이 정상적인 환자분이라면 해외여행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더라도 꼭 3가지 정도는 꼭 챙겨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원을 다녀가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이 유튜브를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1. 도란사민, 뭐 항생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2번째, 2번째 습도계죠. 습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순편한 캔디입니다. 순편한 캔디 많이 도움됩니다. 실제로 여행 가보시면 아마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직업이 호흡기 질환을 고치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어느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이 지역에 호흡기 환자가 많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또는 호흡기 환자가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괜찮겠다, 아니다를 늘 관찰하게 됩니다. 사실 직업병인데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환자분을 볼 때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의료봉사를 갔던 네팔이라는 지역은 공기도 좋고 뭐 호흡기 환자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카트만두는 굉장히 호흡기 환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호흡기 환자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라는 것이 정말 큰 이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8, 9년 전에 이제 어떤 사업가 한 분이 비염으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체에서 이제 코라는 곳은 폐가 원하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 수증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바깥의 공기를 1차적으로 먼지를 한번 걸러내고 부비동의 구불구불한 곳을 지나면서 가온 가습을 시켜주는 곳인데 외부 날씨가 따뜻하고 촉촉해지면 이 코에 가해지는 부담이나 로딩이 훨씬 적어지면서 코가 편해지거든요. 비염이 좋아지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한 괌이나 사이판에서는 뭐 에어컨만 피한다면 자연히 비염은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분은 이제 괌에서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저는 만약에 이제 뭐 사업적인 성공은 몰라도 비염만 떼놓고 생각하신다면 괌은 환자분에게 너무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실제로 이 환자분은 이제 괌에서 F&B 사업을 하게 되시면서 정말 코도 너무 편해졌다고 이후에 한번 명함도 주시면서 괌으로 오시면 꼭 한번 찾아와 달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여행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후나 환경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기존의 호흡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